책 204페이지입니다. 요약집 183페이지고 그렇습니다.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자, 이 이야기죠. 갑이 을에게 돈을 빌린다. 그래서 1억 채권이 있다. 그럼 채권이 있으면 당연히 변제를 해야 되겠죠. 1월 1일 날 돈을 빌리고 10월 1일 날 변제하기로 했다. 그럼 당신이 만일 변제해주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좋습니다. 내가 돈 대신 제가 갖고 있던 아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10월 1일 날 아저씨 제가 돈을 갚을 길이 없으니까 이 아파트를 대신 드리면 안 될까요? 그게 대물변제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 날 하는 게 아니고 1월 1일 날 장차 돈을 못 갚으면 뭐 하기로? 대물변제하기로 미리 뭘 한다?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약을 해놨지만 10월 1일 날 가기 전에 갑이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면 이 예약 완결권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 못하겠죠. 그럼 예약 완결권을 제3자에게 대항하게 하는 게 뭐라고? 가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가등기를 당합니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발생되는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하죠. 그러나 이때 이 가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할 목적보다는 뭘 목적으로 한다? 돈을 받을 목적으로 하죠. 만약 3월 1일이라도 변제하면 이 가등기는 어떻게 된다? 소멸되잖아.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할 목적이 아닌 거지. 채권 담보의 목적을 합니다. 이게 담보의 목적을 하니까 이게 뭐라고?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 이렇게 말합니다. 지상권도 저당권 설정할 때 담보가치 떨어지는 걸 받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하죠. 그걸 흔히 교수들은 담보지상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아니면 아예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해줍니다. 대신 변제하게 되면 도로 말소하고 주기를 한 거죠. 이런 걸 미뤄지 소유권 일진하니까 이거는 뭐라고? 양도담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등기하면 가등기담보, 양도하면 양도담보입니다. 이게 가등기담보, 양도담보인데 그럼 왜 문제가 되느냐? 지금 돈은 1억 빌려줬는데 이 부동산 가격이 2억 나갑니다. 그럼 결국 갑이 돈을 갚지 못하면 1억 빌리고 얼마짜리를 넘겨주게 된다? 2억짜리를 넘겨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 건물을 대신 주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채무자가 공박 상태에 있을 때 어려운 상태에 있으면서 이 폭리를 취할 염려가 있죠. 그걸 못하게 하는 법이 뭐라고? 이 법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183페이지 요약집 1번을 읽어보면 1조를 읽어봅니다. 왜 읽어보느냐? 안 읽어보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다 요약집 봐도 다른 거는 밑줄 치고 이렇게 파란 노란 글씨 되어 있지만 법조문은 전혀 밑줄 치고 잘 안 합니다. 법조문을 항상 읽는 버릇을 길러야 돼요. 자, 읽습니다. 이 법은 차용물 반환에 가름하여, 즉 빌린 물건 반환에 가름하여 되어 있습니다. 차주가 빌린 사람이 차용물을 가름하여, 이 말은 빌린 물건 대신에 이 뜻입니다.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걸 예약할 때 그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때 이 법 적용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든 거 알겠죠? 폭리를 취할 염려가 있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가등기 담보는 물어봅니다. 담보 물건이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가등기 담보는 담보 물건이다 그럼 맞을까요? 틀릴까요?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다음 중 물건이 아닌 것 했을 때 첫 번째, 업권은 물건이다 그럼 맞습니까? 업권은 물건이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2번 시험에 나왔다고. 과업권은 물건이다. 맞다고. 그러니까 공부를 잘 안 하잖아. 아는 것 같아도 틀린다니까. 업권, 광업권은 물건입니다. 가등기 담보권도 물건이라고. 양도담보도 물건이라고. 이거는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서 인정되는 물건입니다. 꼭 민법에서 인정되는 물건만 물건은 아니다니까. 따라서 이것도 물건이다 아니다? 물건입니다. 현재는 완벽하게 물건으로 인정해 줍니다. 다만 민법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민법에 있는 계약을 전형계약, 민법이 없는 걸 비전형계약 그러듯이 이걸 비전형담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전형담보, 소유권 예전형 담보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강의하는 것은
11월 달 내지 1월 달에 하는 강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기초적인 강의 하는 이유가 점수를 보니까 너무 잘 안 나오니까 지금 하는 겁니다. 11월 달 할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 이런 게 담보가등기라고. 그러면 이 경우 담보물건은 담보물건인데 우리 민법의 규정이 더 없으니까 비전형 담보죠. 그럼 우리 민법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느냐? 저당권하고 유사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특수한 저당권의 일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전부 다 뭐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한다?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전부 다 유추적용합니다. 법조문에 없는 것은 다 뭐라고?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권자도 우선 면제받으러 갈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럼 우선 면제받을 때 지연이자 몇 년무만 받는다? 1년무만 받습니다. 360조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가등기 담보가 미치는 범위도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등기여부를 불문하고 미친다.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 종물 이론이 그대로 어디에 적용된다? 가등기 담보에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요약집 185페이지를 해봐봐요. 거기에 회력범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회력범은 저당권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범위, 목적물의 범위 다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법에 없는 것은 다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합니다.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면 사용수익은 누가 합니까? 설정자가죠. 이 말은 가등기 담보나 양도 담보가 되더라도 점유는 여전히 누가 한다? 설정자가 합니다. 설정자 한다는 사용수익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여전히 설정자입니다. 따라서 이게 상가 같으면 월세도 누가 가져간다? 설정자입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채권자에게 기속되느냐? 이 말입니다. 만일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한 이후에 청산금이 없으면 청산기간 경과 후부터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사용수익권은 채권자에게 기속됩니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문제도 나와 있고 그래요. 185페이지 목적물의 용익권 2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청산금이 없을 때는 청산기간 경과 후부터 사용수익권은 채권자에게 기속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담보물건이다. 담보물건이기 때문에 담보물건 그러면 항상 담보물건이 갖고 있는 통유성, 부종성, 수반성, 물상, 대의성이 있습니다. 그거 전부 다 적용되게 안 되게 다 적용됩니다. 따라서 판례가 이제 하나 정식으로 나왔어요. 양도담보권자에게도 물상, 대의성이 인정된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185페이지 제일 위에 판례를 보면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되어 있죠. 그 화재 보험금에 대해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식으로 판례가 나왔어요. 185페이지 제일 위의 판례입니다. 185페이지 판례, 예, 그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물상대위성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이 말 자체는 벌써 담보가등기는 완벽하게 가등기 담보는 담보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무슨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당권. 이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기는 원래 등기할 때 등기 비용이 들죠. 우리나라는 관행상 등기 비용은 누가 가져간다? 등기하는 사람. 그럼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도 등기 비용이나 취득세는 누가 부담하게 된다? 등기하는 채권자가 부담하겠죠. 185페이지 제일 위에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비용이나 취득세 부담은 특이하게 없는 한 누가 부담한다? 채권자. 항상 등기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게 우리나라 관행입니다. 요게 가등기 담보입니다. 이런 게 가등기 담보입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이런 게 가등기 담보인데 모든 담보 가등기에 다 이 법이 적용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모든 가등기 담보에 다 이거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 앞으로 가봅니다. 183페이지 적용 범위라는 게 나올 겁니다. 나옵니까? 자, 그래서 시험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관한 것 하나 하고 가등기 담보에 관한 성질 이런 걸 가끔 가다가 한두 문항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험에 집중 나오는 것은 적용과 실행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모든 담보, 가등기 담보에 다 이 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고 제한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담보란 말은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그 피담보 채권이 어디서 발생돼야 된다? 소비대차로서 발생된 채권만 인정해줍니다. 따라서 거기에 183페이지 나와 있듯이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서, 공사 선급금을 받기 위해서, 매매대금 받기 위해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가등기 쓸 때는 이 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건 적용 안 됩니다. 문항에 하나는 나오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컨대 내가 공사를 하고 나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가등기 했습니다. 그 공사대금 주지 않습니다. 이 법에 따라 청산 절차 거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 법 적용 안 됩니다. 그럼 바로 가등기에서 뭐 할 수 있다? 본등기 하면 됩니다. 이 법 따르지 않는다는 건 이 법에 따른 청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차용물 반환에 가름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때 적용된다 했죠. 이때 다른 재산권이란 예컨대 내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이 건물 소유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지상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특허권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던 저작권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재산권이라서 꼭 소유권만 아니고 다른 재산권도 다 적용됩니다. 꼭 돈 대신 소유권만 이전해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적용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전부 저지른 적용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전세권을 드리겠습니다. 저당권을 드리겠습니다. 질권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적용이 없습니다. 되겠습니까? 적용 없다. 다음에 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장차 발생될 등기 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뭐 한다? 등기할 때입니다. 자, 그럴 때는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할 필요 없고 뭐도 해도 된다? 가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양도담보. 가등기하면 뭐라고? 가등기입니다. 따라서 동사는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등기 등록되는 것만 이 법 적용됩니다. 마지막에 하나가 그 차용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예약 당시 목적 부동산 가액이 뭘 초과한다? 차용액 및 이대 붙인 이자액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봐봐요. 갑이 갖고 있던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럴 때 가등기 담보입니다. 앞으로 지금부터 가등기라면 가등기 담보를 말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빌려줬느냐?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1억 5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법 적용받게 안 받게? 알겠죠? 1억 빌려주는데 얼마를 굴고 간다고? 1억 5천짜리를 굴고 갑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 1억을 설정했는데 목적 부동산 가액은 8천입니다.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때는 채무자에게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유리하죠. 8천을 1억을 빌리고 얼마짜리만 넘겨주면 된다? 8천짜리 부동산만 넘겨주면 다 갚은 것으로 했으니까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용이 없습니다.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할 때만 적용됩니다. 자, 그런데 변제기 됐을 때는 이게 1억 5천으로 상승했어요.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예?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불러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런 거 말 글쓴한 걸 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당시라고? 예약 당시입니다. 예약 당시를 기준합니다. 따라서 예약 당시 미달했으니까 적용 없습니다. 그런데 1억 5천이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훅 떨어져서 지금은 8천밖에 안 나옵니다.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청산금이 없다는 뜻을 통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약 당시를 기준한다 이 뜻입니다. 예약 당시를 기준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적용되느냐 한번 봅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2억 나갑니다. 그런데 A 앞으로 선순위에 저당권이 들어와 있는데 이 선순위가 1억 5천 들어와 있습니다. 이 법 적용되게 안 되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변제하지 않으면 가격은
어른 가등기에서 본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했죠. 본등기하게 되면 뒤에 있던 거는 직권 말소되지만 선순위 저당권은 말소 안 되고 내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한다는 말은 결국 이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내가 뭐 해야 된다? 내가 안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은 뭐 해줘야 된다?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가액에서는 선순위로 담보된 채권이 있을 때는 그 선순위로 담보된 채권액을 전부 다 뭐 해줘야 된다?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2억에다가 선순위를 빼니까 1억 5천 빼니까 실제로 이 부동산 얼마밖에 안 나간다? 5천밖에 안 나가는 겁니다. 선순위로 전세권이 있다. 전세금 공제해야 됩니다. 선순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다. 그럼 보증금 공제해야 됩니다. 내가 인수할 거는 전부 다 뭘 해줘야 된다? 공제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선순위에 근저당이 있을 때는 그 가액에서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요게 적용과 관련된 것이고, 여러분 문제집 보면 204번이 그 문제죠. 1번 문제 아닙니까? 자, 1번을 보니까 1번을 문제 봅니다. 2번은 왜 이 법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키포인트가 토지매매대금입니다. 3번은 왜 적용 안 될까요? 고려청자입니다. 등기 등록되는 것만 적용된다 했습니다. 4번은 왜 안 될까요? 금액이 미달하니까. 5번 또 왜 안 될까요? 이것도 금액이 미달됩니다. 왜냐? 3억을 차용하는데 이미 2억 저당권이 설정된 사억짜리니까 이거는 2억밖에 안 나갑니다. 그래서 미달되기 때문에 적용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 기출 문제입니다. 출제된 문제입니다. 4년 전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자, 다음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입니다. 만일 10월 1일 날 변제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만일 갑이 변제를 안 해줍니다. 그럴 때 어른 어떻게 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자, 갑의 부동산에 먼저 선순위로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얼마 들어갈게? 이 금액대 외우는 사람들 많습니다. 다 외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험 점수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다음에 저당권 들어와 있고 똑같이 2천만 원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 내가 병을 썼습니다. 누가 들어갈게? 예? 봐봐, 한 사람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점수를 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점수 안 나올 밖에 더 있냐고. 지금 이걸 세 번째 그리는데도 금액도 똑같고 사람도 똑같고 뭐라고? 똑같은 사람을 지금 씁니다. 내가 그러면서 이 그림을 외우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좀. 안 하잖아 지금. 자, 임차인입니다. 얼마짜리? 1억짜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드디어 변제기가 도래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 변제하면 괜찮은데 변제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얼 같으면 어떻게 내 권리를 행사할 거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비록 가등기가 되어 있지만 내가 원하는 것은 돈 받는 게 원형이죠. 따라서 바로 무슨 신청들 한다? 경매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되면 그때부터 가등기 담보로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경매해서 실행할 수 있지 반드시 소유권을 취득해서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189페이지를 펴보면 됩니다. 요약지. 거기에 경매에 의한 실행이 있습니다. 12조입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그 선택에 따라, 즉 지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3조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해서 실행하거나 담보 목적 부동산을 경매 청구해도 된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때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는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당권으로 봅니다. 저당권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은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는 무조건 소멸하고 순서에 따라 뭘 받는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90페이지 한 장을 넘겨보면 담보 부동산이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 경매가 행해진 경우 가등기 담보 권리는 그 부동산 매각에서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즉 경매가 되면 가등기 담보는 어떻게 된다? 소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봅니다. 이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의 부동산에 안 따라오나? 보이나? 안 따라오는 것 같은데 얘가 어이? 참 미치겠네. 자, 봅니다. 갑의 부동산에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에 담보 가등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B가 저당권자입니다. 이 B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담보 가등기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네? 할까요? 아니 할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담보 가등기가 들어와 있고 저당권이 들어와 있어요. 이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을의 가등기 소멸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말입니다. 네?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는 본래의 가등기입니다. 본래의 가등기라는 것은 예컨대 이 건물이 10억짜리인데 을이 중도금 5억 주면서 잔금 주문 발생될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했어요. 이거는 담보 가등기 아니고 본래의 가등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본래의 가등기, 이걸 담보 가등기라고 해요. 자, 이럴 때 A가 경매 신청했습니다. 선순위 가등기 소멸할까 안 할까요? 예? 그러면 소멸할 것 같으면 여러분 뭐라고 가등기 나왔습니까? 예? 후순위의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소멸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뭐 있겠냐고 안 하는 거지.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했다고? 가등기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본래의 가등기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보 가등기는 소멸합니다. 왜 그러냐? 방금 말했죠. 담보 부동산이 마친 부동산에 경매가 행해지면 담보 가등기 권리는 그 부동산 매각에서 소멸한다 되어 있잖아. 그게 선순위는 소멸 안 한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잖아. 지가 경매했다는 말도 없잖아. 그냥 담보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즉 가등기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건 다른 사람이 경매를 했건 선수이건 끝수이건 말수이건 끝이익이든 돈을 다 받았든 안 받았든 가등기는 무조건 뭐라고? 소멸한다 이 말입니다. 소멸한과 동시에 가등기 담보로 뭐로 바뀐다고? 그래서 여러분 중개법 시간에 말소 기준 등기에 저당권 등기, 압류 등기, 다음에 담보 가등기도 말소 기준 등기 들어갑니다. 왜냐? 경매가 되면 담보 가등기는 뭐로 바뀌기 때문에 저당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189페이지 13조를 보면 담보 가등기가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가 개시된 경우에는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몰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 저당권과 같은 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럴 때 그 순위는 담보 가등기 권리를 물어보고 저당권을 보고 담보 가등기 한때 무슨 등기한 것을 본다? 저당권 등기한 것으로 봅니다. 되겠습니까? 뭐와 똑같이 취급한다고? 저당권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자,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쪽을 보세요. 두 가지 가등기가 있는데 하나는 본래, 하나는 담보 가등기입니다. 등기부를 보면 이것이 구별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담보 가등기라는 가등기는 없고 그런 가등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 본래의 가등기를 뭐로 사용할 뿐이다? 담보 가등기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단점, 여러분 이 담보 가등기와 본래의 가등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요거는 담보죠. 담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어요. 여기는 피담보 채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지금 잔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피담보 채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보 가등기는 등기부에 피담보 채권액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니까.
비담보채권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수단이 굉장히 불완전해요. 왜 불완전하냐? 이 A의, B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경매가 되면 누가 우선 변제받아 갑니까? 을이 먼저 받겠죠? 그럼 내가 저당권 설정할 때 얼마 먼저 받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등기부에 금액이 안 나와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공시수단이 불안하냐고. 굉장히 불안전한 수단을 갖고 있는 게 이 담보가등기입니다. 그럼 법원에서도 이 부동산은 딱 경매되면 이게 담보가등기인지 본래매 가등기인지 알 수 있어 없어요? 아니 우리도 모르는데 법원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확정일자 갖추면 우선 면제권 있죠? 그럼 그게 법 등기부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이 사람이 확정일자 받았는지 우선 면제권인지 알아 몰라? 그러니까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 받더라도 법원에 배당 참가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하면 배당이 서야 되죠? 똑같습니다. 이것도 부동산이 딱 경매되고 법원에서는 가등기가 된 부동산이 경매가 되면 그 가등기 권리자에게 통지를 보냅니다. 당신 가등기가 본래매 가등기냐 담보가등기냐. 만일 담보가등기면 채권이 얼마인지 신고하라고 채권 신고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시간 내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자라면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189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마지막에서 밑에서 6번째 줄 7번째 법원은 가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매 개시 결정이 있으면 그 가등기 권리자에게 채권 신고하도록 적당한 기간을 정해서 뭐한다? 체고를 합니다. 만일 압류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그걸 보기 전에 맞습니다. 신고해야 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뭘 받을 수 없다고? 우선 면제 받아갈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배당받을 권리를 상실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또 봅니다.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가등기에서 본등기하기 위해서 지금 청산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도중이라도 청산금을 받기 전에 이 부동산의 경매가 딱 들어오죠.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방법은 없습니다. 모든 절차는 뭐라고? 정지됩니다.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이라도 뭐가 들어오면 경매가 딱 결정이 되면 모든 절차는 뭐라고? 정지됩니다. 이제는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순서에 따라 배당만 받아가야 됩니다. 189페이지 마지막 줄입니다. 압류 등기 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 권리자가 매각에서 소멸되면 채권 신고한 경우에만 배당받거나 변제받을 수 있다 되어 있죠. 따라서 채권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받을 수 있게 없습니다. 채권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 못 받습니다. 자, 방금 말했던 거 확인해야 됩니다. 13번입니다. 방금 제가 채권 신고해야 되죠. 채권 신고에만 배당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위에 법조문 13조를 보세요. 담보가등기가 마친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뭐가 딱 됐다? 경매가 개시되죠. 그럼 이제는 담보가등기 권리자는 방금 경매가 되면 모조로 소멸하죠. 순서에 따라 뭐만 받는다? 우선 변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의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이 만일 가등기 담보권자 같으면 권리를 취득해서 실행하지 않고 그냥 경매에서 배당받아야겠다 싶으면 그냥 나는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저당권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내가 경매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경매하도록 나는 뭐가 된다? 나는 그냥 저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출 수 있어요. 그냥 경매가 되면 나는 뭐로 바뀐다고? 저당권입니다. 꼭 내가 경매 신청인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경매하더라도 나는 뭐로 바뀐다고?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소멸하게 안 하게? 소멸합니다. 다만 다른 점은 저당권자는 배당 참가 안 해도 배당을 해주는데 나는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그 신고기간에 배당 참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배당해주지 않는다. 이해되겠죠? 이제 읽으면 됩니다. 그 법조문만 나오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나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권리를 취득해서 실행하고 싶다. 약속대로 권리를 취득해서 실행하고 싶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그 가액이 차용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니까 그 초과 부분을 청산해 줘야 돼요. 그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청산 절차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분정산과 뭐가 있다? 기속청산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분정산이란 먼저 뭘 취득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나중에 청산금을 주는 걸 처분정산이라 그래요. 기속청산은 뭘 거쳐야 된다? 청산 절차를 거치고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안 그러면 적어도 동시행 관계를 만들어줘요. 요런 두 가지인데 현재 가등기 담보는 뭐만 인정해준다? 기속청산만 인정해줍니다. 처분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등기 담보에 가는 걸 보는데 법조문 90%가 뭐에 가는 것이다? 기속청산은 순서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뭘 본다고 우리가? 기속청산에 대해서 보는 겁니다. 조금 더 심학습을 하면 경매는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법원이죠. 그럼 법원에서 하니까 이걸 공적 실행이라고 해요. 가등기에서 본등기할 때는 누가 관여 안 하죠? 국가에서 관여 안 하니까 이걸 뭐라고? 사적 실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사적 실행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기속청산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적 실행 방법은 기속청산입니다. 그럼 어떤 게 처분정산이냐? 사실상 경매가 처분정산이에요. 왜 경매가 처분정산인가 봐봐요. 지금 갑이 건물 소유자예요. 3억짜리입니다. 그니 2억의 저당권 설정해 줬어요. 그런데 돈을 안 갚으니까 어리 경매를 신청합니다. 그럼 경락대금 얼마 나오게? 3억 나옵니다. 이 사람이 가져갈 돈 얼마라고? 2억이죠. 근데 나한테 차액 1억 먼저 하고 소유권 취득 안 해요. 이 어리 누군가 경락인이 뭘 냅니까? 경락대금 납부 딱 하죠? 한가 동시에 소유권 누구한테 갑니까? 경락인한테 갑니다. 그러면 이 갑의 입장에서는 소유권 날아갔잖아 벌써. 아직까지 청산금 받아서 안 받아서? 안 받았다니까 소유권을 먼저 취득합니다. 먼저 소유권 남겨줍니다. 날려주고 다 배당하고 남던 돈이 있으면 뭐라고? 돌려준다. 그게 무슨 청산이라고? 그런 걸 처분청산이라고 그래요. 소유권 먼저 날리고 나중에 청산금 줍니다. 그래서 경록책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등기 담보에도 처분정산이 인정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 틀렸다고 답을 치면 거기에는 맞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요 경매를 실행하는 방법이 실질상 무슨 청산이다? 처분정산이기 때문에 경매를 다른 말로 하면 처분정산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 나오면 사적 실행이라고 반드시 나와요. 그럼 사적 실행하는 방법은 뭐만 있다고? 기속청산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경매를 다른 말로 하면 처분정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게 이제 처분정산인지 알겠죠? 근데 그거는 경록에서 하는 이야기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권리를 취득하는 사적 실행 방법은 기속청산밖에 없습니다. 기속청산하기 위해서는 기속청산한다는 통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수 없고 청산기간이 경과해야 돼요. 청산기간 경과하고 청산금이 있으면 뭘 줘야 된다? 청산금을 주고 비로소 권리를 취득합니다. 요 순서인 겁니다. 요 순서에서 문제되는 게 세 가지죠. 누구에게 통지할 거냐? 통지의 상대방. 통지할 때 뭘 통지할 거냐? 통지 내용. 그 다음에 이럴 때 후순위 권리자는 어떻게 보호받을 거냐? 후순위 권리자 보호.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자, 첫 번째 통지는 누구한테 하느냐? 거기에 자 읽어봅니다. 통지의 상대방. 1번 채무자 등에게 통지한다. 채무자 등이란 채무자, 물상 보증인, 담보 가등기 이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그 세 사람입니다. 그것도 외워놔야 돼요. 그러면 채무자 등에게만 하면 끝이냐? 아니죠. 지체 시 후순위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란 거기에 3번을 보면 됩니다.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하면 지체 없이 후순위 권리자 되어 있죠. 후순위 권리자란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 전세권 취득한 사람 플러스 담보 가등기 후에 다시 담보 가등기 권리를 취득한 사람. 이 사람을 뭐라 한다고? 후순위 권리자라고 합니다. 그럼 동시에 해주는 게 아닙니다. 먼저 누구한테 하고? 채무자 등에게 먼저 통지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 통지 내용이 틀리죠.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통지하는 것이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다는 사실, 뭘 통지했는지 통지 내용, 그 통지가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채무자 등에게
도달 1을 통제해 줘야 됩니다. 도달 1을 통제해 준다는 건 먼저 통제해야 되겠죠. 왜 도달 1을 통제해 준다? 채무자들에게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몇 월? 2월이 청산기간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청산기간인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통지는 모두에게 해줘라 되어 있습니다. 만일 전부 또는 일부에게 통지를 하지 않으면 청산 절차가 진행할 수 없고 가등기에서 본등기 청구도 못합니다. 설사 편법으로 본등기를 마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반드시 전원에게 다 통지해 줘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에게만 해주면 되느냐? 아닙니다. 이 간보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임차권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 이후에 압류 등기 들어올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 모든 권리도 소멸된다 안 된다? 가등기 이후에 모든 권리는 다 직권 말소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누구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후순위 권리자에게는 방금 통제라 했죠. 그거 이후에 반포 가등기 이후에 등기된 모든 권리자에게 다 하라 되어 있어요. 이때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도 포함한다 안 한다? 포함합니다. 4번 이야기입니다. 후순위 권리자 외에 담보 가등기 후에 등기된 제3자가 있으면 모두 다 통제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결국 이 네 사람 중에 통지할 줄 필요가 없는 게 누구다? 그렇죠. 선순위 권리자를 대해야 하고는 등기부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 가등기에서 본등기 되면 그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통제해 줍니다. 6번 변제기 이후에 하라 되어 있습니다. 변제기 전에 한 통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통지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구두, 서면, 명시, 묵시 모두 다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통제합니다. 통제는 어디 하느냐? 주소지 하면 되겠죠.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게는 소재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뭘 통제하느냐? 그건 통지 내용입니다. 그거는 뭘 통제해준다? 청산금이 얼마라는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금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당리 목적 부동산 모액에서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하면 됩니다. 이때 피담보채권액은 뭘 포함시킨다? 선순위로 담보된 채권액도 뭐 해야 된다?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인수할 거는 전부 다 뭐 해야 되니까 다 공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예컨대 이 부동산 가격이 1억 5천 나간다. 그런데 내가 받을 돈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이다. 그리고 선순위에 얼마가 있으니까 2천이 있으니까 이걸 공제하고 나서 청산금이 얼마라고? 3천만이다. 결국은 이 어리 가격에 뭐라고 통제해 준다고? 내가 너에게 얼마를 주고 3천을 주고 가등기에서 본등기 하겠다. 이렇게 통제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폭리를 잘 염려가 없는 거죠. 이렇게 통제하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선순위로 담보된 채권이 있으면 공제해야 됩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면 전세금도 공제해야 됩니다. 내가 인수하는 거는 다 공제해야 돼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1억 5천 나간다는 건 누가 평가하느냐? 요 청산금은 누가 평가한다고? 채권자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금액입니다. 객관적 평가액이 아니고 주관적 평가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통지는 효력이 있고 청산 절차는 진행된다 안 된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주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그래서 오른쪽 187페이지 1번 판례를 보면 객관적 평가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담보권 실행 통지나 실현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 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로 왼쪽 가면 청산금이 없으면 없다는 뜻도 통제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 해줘야 되죠. 없다는 건 찌말 아닙니까? 따라서 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번 통제한다면 스스로 다툴 수 있게 없게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 수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 굉장히 답으로 많이 나왔어요. 한 번 통제한 후에는 다툴 수 없다. 만일 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이다. 그럴 때는 각 부동산 공동 가등기 담보겠죠. 그럴 때는 각 부동산 평가액 및 그에 얼마를 공제시킬 것이라는 걸 뭐 해줘야 된다? 채권액과 그 비용을 통제하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돈이 1억인데 부동산 평가액은 8천밖에 안 됩니다. 미달하죠?
이렇게 담보부동산 가액이 피담보채권액이 미달할 때는 그 부동산 평가액이 얼마이고 내가 받을 돈이 얼마라는 걸 구체적으로 고시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미달을 이유로 권리를 취득하겠다는 뜻만 통지하면 됩니다. 그게 6번입니다. 그럴 때는 평가액을 구체적으로 언급할 필요 없고 미달을 이유로 권리를 취득하겠다는 뜻만 통지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채무자 등은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에 대해서 다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다툴 수 있다 없다? 있죠. 없으면 그냥 전부 다 채권자는 낮게 평가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채무자 등은 그 평가된 청산금을 말 수 있다? 다툴 수 있어요. 다툰다는 것은 왜 이 부동산이 1억 5천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2억은 나갑니다. 따라서 잔액 청산금 추가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가등기에서 번등기 못 해주겠습니다. 추가 5천만 원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고, 그리고 그 금액 받을 때까지 가등기에서 번등기 절차 거절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는 동안에는 언제든지 변제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결국은 객관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받을 때까지 채무자는 계속 번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평가는 네가 해서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들면 뭐 해주지 말라? 번등기 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거절할 수 있다고? 청산금 받을 때까지. 그럼 청산금 안 주면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거절하면 되느냐? 그럼 뭐 결국은 가등기에서 번등기 할 방법이 없겠죠? 단 변제기가 지난 때로부터 몇 년? 10년인 경우하거나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이제는 변제 말소 청구할 수 있게 없게 없습니다. 아니 됩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면 188페이지. 채무자 등은 청산 기간이 지났더라도 청산금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고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변제 기간 지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거나 아니면 선의의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는 더 이상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럴 때 평가할 때 선순위를 평가액에 포함시키지 후순위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후순위 권리자는 어떻게 되느냐? 대표적인 게 저당권자죠. 가등기에서 번등기하면 이 비합부로 된 등기는 취권 말소됩니다. 그럼 가만히 봐봐요. 이 부동산 평가액이 만일 이 경우 부동산 평가액에 불만이 있다. 그럼 후순위 권리자는 평가액을 다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예? 채무자처럼 그 평가액을 다툴 수 있게 없게? 없어요. 후순위 권리자는 안 됩니다. 그럼 평가액에 불만이 있으면 뭐하냐? 바로 경매 청구하면 됩니다. 경매되면 이제는 가등기에서 번등기 할 방법이 있어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경매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겠죠. 근데 옆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기간 내에 한해서는 청산 기간 내에 한해서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신청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의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만이 있으면 경매 신청하면 됩니다. 경매가 되면 얼마 된다고? 1억 5천의 경매가 됐다. 그러면 이 A에게 얼마 배당해주고 2천, 여기 얼마 해주고 1억, 여기 다시 얼마? 2천 배당해주니까 자기는 불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냥 1억 5천밖에 경매 안 될 것 같다. 그럼 경매해봤자 소용없겠죠. 대신 조금 전에 말했듯이 경매가 됐으면 이 선순위까지 받았던 남았던 3천 중에서 나한테 얼마를 배당해줍니까? 2천을 법원에서 배당해주겠죠. 근데 지금 가등기에서 번등기하면서 3천만 원을 누구한테 주겠다고 통제한 겁니까? 한에게 주겠다고 통제했잖아. 가면 이 돈을 갖고 플라이 하겠지. 나한테 돈 갚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B는 누굴 찾아가서? 을을 찾아가서 그 3천만 원 중에서 내가 받을 돈 2천만 원을 나에게 달라 할 수 있게 없게 있습니다. 청산금에 대해서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청산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청산 기간이 경과했다 할지라도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채권 정서와 명세서를 교부합니다. 그럼 이때 을은 B에게 2천만 원 지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럼 2천만 원 지급하면 이제 청산금 얼마 남는다? 1,000만 원 남습니다. 어른 B에게, 어른 갑에게 1,000만 원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청산금, 후순위 근로자 188페이지를 펴보십시오. 후순위 근로자에 대해서는 아예 따로 조문이 나와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먼저 7조라는 조문을 보십시오. 2항을 먼저 봅니다. 채권자가 청산기간 지나기 전에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통지도 않고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후순위 근로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통지도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했거나 통지는 했는데 이 후순위 근로자가 자 저에게 2천만 원 주세요 라고 하니까 갑이 하는 말이 어머나 어제 갑이 돈이 급하다고 해서 미리 드렸습니다. 이 청산기간 경과되기 전에 어른 갑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대항 못한다? 후순위자에게. 이중 지급을 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이 청산기간은 꼭 채무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후순위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 3번을 보십시오. 청산금에 불만 있는 후순위 근로자는 피담보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면 청산기간 내에 한해서는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경매 신청할 수 있게 있습니다. 이 경우 기속청산은 뭐 된다? 정지됩니다. 경매가 됐으면 이제는 가등기에서 번등기 못합니다. 순서에 따라 배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 1번 왼쪽 실행 통지된 평가액 범위 안에서 청산금 지급 시까지 말 수 있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청산금 지급 시까지 채권자는 후순위 근로자의 요구했으면 이를 지급해야 되고 채권자가 후순위 근로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면 그 범위 내에서 청산금 채무는 소멸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187페이지를 가봅니다. 이런 식으로 청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187페이지 청산금 지급이라는 말 나와 있죠. 3번 청산금 청구권자인데 청산금 청구권자는 자 채무자 등만 되는 게 아니고 후순위 근로자도 방금 청산금 청구할 수 있어 없어요? 여기에 등기된 변제권 가진 사람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만 외우면 돼요. 안 되는 사람 누구만 안 된다? 그렇죠. 선순위를 제외하고는 다 청산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다음에 이 경우 아직 얼마가 남았습니까? 청산금이 1,000만 남았죠? 근데 이 임차인은 원래 임차 목적물 발행과 보증금 발행은 무슨 관계입니까? 동생이죠. 근데 이거는 가등기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대항력은 없습니다. 대항력 없지만 요 1,000만 원은 나는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요 을에게 그 1,000만 원을 나에게 주지 않으면 목적물을 명목은 못 줘야지겠다. 뭘 주장할 수 있게? 동시양변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는 고평가된 청산금 범위 안에서 동시양변권 주장할 수 있어요. 그게 2번입니다. 이런 특약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등기에서 번등기 하겠다. 이게 무청산 특약입니다. 무청산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당연히 무효겠죠. 그럼 전부 다 무청산 특약 할 거 아닙니까? 단 무슨 기간 경과 후에 했다? 청산 기간 경과 후에 한 무청산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다 되어 있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채권자, 여러분이 채권자라고 생각하면 청산금을 지급해야만 나는 가등기에서 번등기 할 수 있는데 청산금이 압류가 돼버린 겁니다. 압류된 걸 남한테 주면 돼, 안 돼? 그러면 나는 가등기에서 번등기 할 수 없죠? 그러면 채권자는 압류된 금액만큼 뭐 해버리면 된다? 공탁. 그래서 마지막 4번 공탁이 나옵니다. 압류, 가압류되면 채권자는 청산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고 공탁하면 공탁했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언제 소유권을 취득할까요? 청산금이 있으면 청산금을 지급한 다음에 가등기에서 번등기 할 때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러나 양도담보로 뭐만 지급하면 청산금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기 앞으로 뭐가 되어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청산금이 없으면 무슨 기간? 청산기간 경과 후 가등기에서 번등기하면 됩니다. 양도담보는 청산기간 경과하면 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이렇게 가등기 담보가 진행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지 않습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거 방금 요 안에서 99% 시험에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건 법조문도 잃어보니까 15조까지밖에 안 적혀 있죠. 이 말은 15조까지만 보면 되는데 별로 조문도 없는데 왜 어려우냐. 항상 말하죠. 이런 순서로 진행되고 요게 문제된다는 걸 모르고 법조문을 보면 왜 이 말이 필요한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댈 수 있으면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